남동생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왔어요. 남동생 때문에? 네. 너무 귀하게 커서? 집에 뭐 손님이 오거나 뭐 조카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바지를 벗고 옷을 벗고 막 다니더니 그 이상한 여행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직접 보셨어요? 네. 그러더니 결국 경찰서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도 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피부 좋다. 몇 살이에요? 동생입니다. 피부 좋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잘 싸고. 피부 좋아요. 그게 최고지.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니까. 애들이 크니까 피부과에 드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못 가겠어. 그래서 일일 팩하고 인스턴트 잘 안 먹고 아무튼 세 끼 밥 꼭 먹어요. 그래, 건강 피부예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 강동구 암사동에서 왔습니다. 네. 아저씨 성함이? 엄마 이름? 고생 끝났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았어? 이 애기? 애기 모시고 잘 살았네? 네. 응? 영혼이 맑은 사람이야? 이분? 응? 벌써 종 났어야 되는데. 응? 그냥 참는 게. 잘 모시고 살았어. 떠받들고. 응? 이름값 하시느라고 애썼다. 엄마. 감사합니다. 내 친정이 맞이요? 막내. 근데 막내예요? 남동생 하나 있는 뭐 7남매 제가 6째. 근데 장녀 같아. 네, 그렇게 살았어요. 장녀처럼. 네. 왜냐면 친정을 보니까 여긴 가부장적인 데가 많았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격도 고집도 네. 나 위에 사람이 없다야. 지집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성격이 굉장히 빳빳한 성격이시고 칼날 같으시고. 응? 근데 보니까 외가 쪽은 좀 부드러운 성격도 많고 외가 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참고 마음고생에 마음의 고생이 많았어.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근데 엄마 힘들까봐 참았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머님 많이 닮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성격 성향을 놓고 볼 적에. 네. 응? 나 하나 참으면 다 평화롭다. 배려. 배려하는 마음. 네. 그래서 시대주를 보니까 참 영혼 맑으시다. 응? 사람 참 좋으시다. 인심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 그러나 나한테는 고단한 신랑일 수 이 양반이. 시집이 원래 끼도 많고 집이. 그러다 보니까 영도 많아. 흥도 많은 집이면서 지금은 고생이 끝나서 잘 살아오셨다 그래.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친정을 놓고 보니까 이 집이 여기가 아들 하는 집이 되나서 네. 아들 고추는 높이 모시는 집이야. 맞아요. 근데 그 귀한 동생이 역할을 못한다. 여기요. 네. 저희는 걱정이 없는데 네. 남동생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왔어요. 남동생 때문에 네. 너무 귀하게 커서. 너무 귀하게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네. 대학까지 공부를 너무 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얘기가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집에 뭐 손님이 오거나 뭐 조카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바지를 벗고 옷을 벗고 막 다니더니 그 이상한 여행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막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를 봤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가 들려왔는데 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뭐 등짝을 때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이제 몇 번 번복이 되더니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상한 젊은 애가 밖에
행위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근데 저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싶죠. 아무리 나빠도 제가 팔이 안으로 굽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결국 경찰서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갔더니 거기서도 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머머. 지각 능력이 이런 게 일절 없네. 그러니까 너무 얘가 이제 저도 거기서는 미쳤다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응.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공공장소에서 근데 얘가 안하무인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공무집행 방해죄래나 뭐래나 음. 이런 걸로 풍기문란 뭐 이런 거를 가지해가지고 제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갖고 엄마한테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 그렇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 동생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네. 시집도 그렇고, 이제 지집의 외가 쪽들, 네. 놓고 보니까 젊은 혼신들은 많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가고, 뭐 자살을 하고, 네. 그런 혼신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응? 어떤 이 집단 생활, 이런 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 음, 충격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실어증 오듯이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응? 다중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어려서면 또 모를까? 억압된 시간 속에서 억압된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은 남부럽지 않게 어떤 이 집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유의하면서 사람이 근데 억압된 시간이라든가 자기가 그런 트라우마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난 잘해야 되고 이게 각인을 시킨다고 그러지 본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공부면 공부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과했고 그리고 이제 크면서 군대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네네. 돈이란 돈은 아들한테 다 쏟아놓고 저한테는 한 푼도 주시질 않았거든요. 이 집은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남이기 때문에 안 줘요. 아들만 줘요. 이 집은 엄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 근데 그랬던 애가 지금 정신병원 운운하니까 저는 진짜 너무 열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안 보내고 치료하는 방법.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일이나 이건 그 다음에 순행이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병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70% 이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혼신의 영향도 있다.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무가에서 지금 현재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병원 치료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옷을 다 벗고서 동네를 미친놈처럼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못 살 것 그게 같아. 아니라 병원에 넣어서 치료하게 합시다. 어디를 이사를 간들 또 그럴 거고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방치해두면. 그럼요. 옷을 옷을 벗고 밖을 뛴다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러는 예를 건데. 들어서 계절이 변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네. 어떤 변화 요소가 올 때 그 우울한 요소가 올 때 때 계절 변화 때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스트레스, 중압감 같은 게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아니, 너무 심각해요. 잘 보시는데요. 너무 심각해요. 아, 하고 본인이 컨트롤을 이 사람 평상시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정말 잘 보신다. 여자가 그러니까 더 여자 언니보다 더 여자 같고 내성적이어야 되고 그런 소심함이 되게 많아야 되는 친구인데 음,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나 나 이거 하기 싫어 아기 때부터 해요.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러질 못하고 다 예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용량 오버야. 너무 억누르고 살다 없는 보니까. 네, 잘해야 하고 왜냐면 그래 아빠가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에 응? 그 아버님 성격을 보면 못하는 거에 대한 질타가 되게 세고 잘한 거 진짜 인상이 좀 약하고
그 아들이 맞아요, 맞아. 무조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생 이름도 안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왜냐면 이 조상이 들어오잖아. 조상.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병원 쪽으로 순행이 돼야 되고 이사를 간다 한들 그 동네에서 또 벚꽃 뛸 거고 그러면은 추워졌어. 이제 좀 찬바람 불어요. 또 또 시작될 거예요. 눈 오면 개 뛰듯이 뛸 건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다가 밖에서 또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기도 하고. 그거 병원에 눕시다. 병원 치료해야 돼. 근데 선생님 그게 그렇게 일단은 마음처럼. 이렇게 방치를 하면 얘한테 더 안 좋아요. 음, 예를 들어 그러고 다니다가 만약에 꼬맹이라도 옆에서 애가 놀래 기절했어. 그쵸. 입장 바꾸면 또 그건 큰일 나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고 더 폐인돼요. 이 똑똑한 친구가.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심신도 편안하고 어떤 주기적으로 그런 것, 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한 3개월만 지나보세요. 3개월만. 계절을, 한 계절을 딱 지나는 걸 보시라고. 어떤 증상이 오는지. 그러니까 1년 4계절이 변화가 오잖아요. 네. 여름보다는 이 봄, 네. 가을, 이때가 더 심할 거고. 계절 바뀔 때. 이게 좀 있으면 가을이 되잖아요. 이번 시켜서 치료하면서 이 가을을 한번 보시라고요. 또 난동을 하는지. 응? 그래도 저는 이게 동생이라 불쌍한 생각이 그래도 또 왜 안 한편에 불쌍해? 들어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진짜 방법이 없나 해결책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아니 뭐 구슬에서 해결이 돼. 그거 같으면 조상연가의 뭐 지배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굿하세요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상연가의 원인도 있겠지만 70%는 정신적인 문제다 얘기해요. 다중적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는 병원으로 가야 하겠다. 한번 병원 한 3개월만 지켜보세요. 3개월도 안 가긴 좀 있으면 계절 바뀌어요. 네네네. 응?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래야 돼. 어머니 기절해. 그래도 조카들도 오고 손주들도 있고 이제 막 그럴 텐데 네. 가족 모임에서 그렇다고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 보냅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